안녕하세요. 레벨업 유어 스킬 한정석의 루이지 세일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영업 스킬을 한 단계 성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고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 하시잖아요. 열심히 준비해요. 설명도 열심히 해요. 근데 고객은 맨날 생각해 본다고 그러고 상의해 본다고 그러고 그러지 않나요? 왜 고객은 움직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 때문일까요? 보험료 때문일까요? 설명을 덜해서일까요? 그 이유를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낚시꾼이 낚시를 하면서 왜 고기를 잡지 못했을까요? 낚시를 채지 못한 이유는 물고기가 아직 물러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낚시채를 잡아챈 건 아닐까요? 혹시 우리 영업도 실패한 낚시꾼처럼 너무 똑같이 하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장면을 똑같이 우리 고객 대화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려고 해요. 이 FP는 왜 계약을 놓쳤을까? FP가 설명합니다. 이 보험을 가입하시면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을 해요. 고객은 얘기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런 얘기하죠. 고민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우리가 낚시채를 딱 채지 못한 거죠. 고객도 마찬가지인 대로 자신이 행동해야 되는 정확한 이유를 아직 찾지 못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한번 퀴즈를 또 내보낼게요. 물고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고객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험 있는데요. 두 번째. 생각 안 해봤는데요. 세 번째. 생각보다 위험하네요. 네 번째.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죠? 네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우리는 고객 말을 정확히 듣고 해석해야 성공한 면담이 될 수 있잖아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고기가 어디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고객과의 면담을 할 때 고객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객은 그러면 언제 행동할까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것도 고객이 한 말이고요. 두 번째, 공감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관심도 가졌어요. 그럼 참 좋겠네요. 마지막으로는 이유를 찾았어요. 뭔가 행동해야겠네. 고객은 이해한다고, 공감한다고, 관심을 가졌다고 한들 행동할까요?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행동해야 될 이유를 우리와의 대화에서 찾았을 때 비로소 행동한다는 거죠. 고객과의 면담에서 고객이 하는 말들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면 성급하게 낚시채를 잡아챈 낚시꾼같이 클로징을 하게 되면 결국 면담을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이 난다는 거죠. 고객이 행동하기까지는 뭐냐? 한 단계가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걸 우리는 뭐냐면 니즈 변화의 단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마치 물고기가 맨 밑바닥부터 하나씩 올라오는 것들을 비교해 보면 되는데 고객은 처음에는 우리를 만날 때 되게 많이 만족합니다. 보험 갖고 있는 걸로 충분해요. 물고기가 가장 밑에 있을 때예요. 낚싯대를 바라보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기의 상태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요건 좀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네, 이상하네. 물고기가 낚시의 미끼를 보고 살짝 관심을 가져서 물에 뜬 상태예요. 하지만 이때도 뭔가 변화하려고는 하지 않고 낚싯대를 딱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불안의 단계예요. 이대로 가면 괜찮을까?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내가 원하는 만큼 될까? 라는 거죠. 수면 위로 바로 아래까지 온 거죠. 관심 되게 많이 갖고 뭔가 행동하려고 하는 거죠. 심각성을 인식한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물에 있죠.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필요의 단계입니다. 이건 꼭 준비해야 돼. 물고기가 수면 위로 밖으로 올라왔을 때예요. 그래서 미끼를 확실하게 채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죠. 이때가 행동할 이유를 찾는 거죠. 고객의 니즈는 근데 어떨까요? 물고기처럼 한 번에 딱 올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계대로 올릴까요? 고객 니즈는 여러 단계로 움직이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가 만족해 단계입니다.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맨 밑에 있어요. 움직일 이유가 있을까요? 낚시에 미끼도 없어요. 안 보이는 거죠. 움직일 이유가 없죠. 고객은 지금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즉 변화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고객은 이때 문제를 느끼지도 않고 문제를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 행동을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가 더 깊은 물로 숨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의 얘기를 더 듣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뭐냐면 이제 이상의 단계입니다. 이상한 건 뭐냐면 뭔가 낚싯대의 미끼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관심을 가질 만한 상태죠. 고객 입장에서는 뭐냐면 보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정도입니다. 변화의 문은 아직도 열리지 않습니다. 왜? 고객은 문제를 느끼지 못했고요. 또 느꼈다 하더라도 뭐예요? 이거를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가 됐어요. 관심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이걸 낚아채려고 하면 어떨까요? 딸려올까요? 아니면 부담스럽고 하니까 방어 자세를 취하고 저항을 하고 이런 상태로 변하지 않을까요? 이상의 단계에서도 낚싯대를 채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불안의 단계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들 알아요. 이대로 괜찮을까? 뭔가 불안한데 라고 미끼를 막 물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순간. 문제를 느끼긴 해요. 하지만 미끼를 확 무는 것
것처럼 지금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 불안의 단계가 됐을 때 FP들이 이 낚싯대를 당기는 실수를 합니다. 행동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때 살포 크로징을 하게 되면 뭐냐면 아직까지는 행동에 대한 것들을 밀어내기 때문에 다시 바닥으로 가거나 다시 방어를 하거나 저항하는 상태로 됩니다. 이때까지도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이제 불안의 단계가 아니라 필요의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물고기가 거의 이제 수면 위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오른 거죠.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나한테 무슨 손해가 발생할 것 같은 그런 행동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고객은 문제의 심각성과 스스로 행동해야 되는 기회를 인식하고요. 내가 지금 뭔가 행동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들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행동하는 겁니다. 이런 느낌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감각적으로 낚시를 하는 것처럼 촬영할 때 어떨까요?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물고기를 보면서 생각할 수 어떨까요? 얘가 지금 밑에 있는지 좀 올라왔는지 더 알 수 있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영업이 쉬워지지 않을까요? 어떤 걸 해야 다음 단계로 올라올 수는 보이겠고요. 낚아채는 타이밍, 즉 제한할 타이밍도 보이겠죠. 우리는 해야 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이 지금 어느 상태에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힘을 들이지 않고 고객의 상태에 맞게 대응을 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원하는 면담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퀴즈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고객이 한 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물고기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을 들어보니 암 진단비가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그래도 나름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세 번째, 만약에 암에 걸리신다면 생활비와 고액 치료비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고객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 번째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만족해, 불안해, 이상해, 필요해를 여러분이 설명해 보시는 거예요.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 가지 고객이 얘기를 했는데 이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상입니다. 왜? 좀 부족한 것 같다고 느끼는 거지만 아직 행동할 일 못 찾았죠. 두 번째는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만족해져. 세 번째, 이게 좀 헷갈리는데 고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활비도 필요하고 고액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거는 뭔가를 행동하는 게 아니라 불안한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해. 자기가 행동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때서야 이제 필요해가 되는 거죠. 이런 네 가지의 구분들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내가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우리 면담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지금 설명드린 걸 가지고 한번 우리 영업에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최근 만났던 사람 한번 3명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고객이 한 말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서 기록해 보십시오.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고객이랑 낚시를 하고 있는데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고객이랑 대화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만족해에 해당되는 말은 어떤 말을 했었는지, 이상해에 해당되는 말은 어떤 말을 했었는지, 불안해에 해당되는 말은 어떤 말을 했었는지, 필요해의 말은 어떤 말을 했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말들이 생각이 안 난다. 특히 불안해, 필요해야 되는 말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눈 감고 낚시한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고객이 말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더더욱 그렇겠죠.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 고객이 어딘가를 잘 살펴보는 게 저는 고객과의 면담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낚싯대의 맨 밑바닥에 있는지, 살짝 떠 있는지, 수면 거의 끝에 있는지, 수면 밖으로 나와 있는지, 고객 마음속에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해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가장 적절한 말을 하는 게 우리가 하는 크로징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말이 영업을 바꿉니다. 그 말은 고객을 바꿉니다. 그리고 고객의 그 말은 다시 우리의 영업의 성공을 앞당기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레벨업 유어 스킬 한정석의 루이즈 세일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